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보통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중1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 호기심이 한참 많을 나이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그 나이 때는 이제 수학책보다는 이제 수학 여행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그렇겠다. 요즘 뭐 날씨도 괜찮고 하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수학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리 씨한테는 해당될 수 있지만 오늘의 그 주인공은 공부를 좀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 관련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그 정확한 고민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학교가 이제 자율학기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 역시 단 한 번도 수학 시험을 치른 적이 없다는 게 바로 또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초등과 중등의 공부 방법과 공부 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겠죠. 완전히 바뀌는데 이 친구는 자유학기제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도 모를 뿐더러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것부터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시험을 쳐본 적이 없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하게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어라? 이건 아이섀도우? 게다가 립스틱까지? 설마 제작진을 위해 꽃단장 중인 건 아니겠죠? 한눈에 봐도 딱 사춘기 소녀다운 모습이네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박하영입니다. 싱그러운 미소의 주인공, 하영이의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제가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서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아 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하영이. 드디어 첫 시험 날짜가 잡혔다는데요. 하지만 하영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인 함수와 통계가 시험 범위래요. 하영이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네, 하영아, 이제 2주 뒤에 시험이라고 했잖아. 네. 뭐 계획표 같은 건 있어? 아직 계획표는 없고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될 때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만 공부를 해서 딱히 계획표는 없어요. 단 한 번도 계획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하영이. 맞춤 솔루션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공부량은 얼만큼인지 계획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하영이. 나름 복습 시간까지 꼼꼼하게 적어뒀는데요. 짜긴 짰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수학을 제일 많이 하긴 해요. 요즘에는 그냥 밤마다 좀 몇 문제 풀어보고 자는 정도?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나름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하영이. 고민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설지를 펼쳐보는 하영이. 설마 벌써 다 끝낸 걸까요? 아이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해설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였네요. 하영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는 함수. 지금처럼 해설지를 보면서 풀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데요. 사실 하영이가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심화나 응용이 아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영아, 어떤 게 어려운 거야? 아니 제가 여기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답안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설명이 없고 문제식만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7이 나타났는데 7도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여기 9도 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뭐랄까 그냥 다 모르겠어요 그냥. 함수 단어는 다른 단원과 결합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1학년 때 기초를 다지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하영이 역시 함수 단원의 기초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화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제가 그 문제를 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푸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직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심화를 풀면
괜히 머릿속에서 문제만 더 꼬이게 되고 좀 문제 안 풀리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충분히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심화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문제집을 다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컴퓨터를 켠 하영이. 어라? 이 메시지는 뭔가요? 아닌데 나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국 다시 가입을 하는 하영이. 일단 인강은 제가 아이디를 잘 잊어먹어요. 근데 인강을 또 자주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마다 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고요. 때문에 하영이는 인터넷 강의 대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며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깜빡하고 넘기기 일쑤라네요. 털털한 성격의 하영이. 하지만 공부만큼은 꼼꼼하게 꾸준히 해서 성적을 높이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일단 제가 스스로 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도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푸는 습관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안 돼서 그 점도 됐으면 좋겠고 그래요.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여중생 하영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까 호기심 얘기했잖아요. 네. 한창 큰 나이라서 그런지 본인을 가꾸고 꾸미는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춘기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아까 뭐 계획표는 못 짜고 뭐 인강 아이디는 까먹는데 화장하는 거는 안 까먹고 잘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사춘기를 과도하게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귀엽고 이렇게 유순하게 오히려 그렇죠. 보내는 편인 것 네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했다가 또 놨다가 하는 네. 느낌이 들어서 습관화들이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인 건 하영이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 의뢰한 것 같아서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밝잖아요, 일단 아이가. 네. 부모님하고 관계도 괜찮아 보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뭐 고민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도 굉장히 똑바로 하고 있고. 다만 학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방법만 찾아간다 그러면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하영이의 현재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부터도 나는 참 기초부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땠나요? 그렇죠. 현재 하영이는 매우 기초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예, 문제에서 그 함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 이게 단순한 1차 방정식이거든요. 3a-2는 7, 그래서 3a는 9가 돼서 a는 3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저걸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함수 개념 자체 그리고 저게 뭘 요구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구나. 함수 개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하영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설명이 없고 문제식만 떡하니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식 자체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연습, 좀 교과서라든지 뭐 개념 예제 그런 뭐 연습 문제들을 조금 차근차근, 즉 정확하게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개선점을 좀 찾아간다면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해설지 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요. 네. 아까 보니까 뭐 도대체 7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9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좀 약간 짜증을 냈어요. 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이요? 문제집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문제 사업 네네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문제집 자체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잖아요. 근데 해설지도 정말 완전 초보용, 중급용, 고급용 나와가지고 정말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는 네.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럼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치,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해설지를 바로바로 본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너무 풀다가 어려워서 그럼 어떡해요? 옆에 선생님도 없는데 해설지밖에 없는데 해설지라도 봐야죠 라고 한다면 해설지를 보고 나서 더 친절한 자신만의 해설지를 쓰세요. 이해하고 난 거를 그 김택희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연습장 있죠? 네네. 그 종이에다 정말 친절하게 아까 말한 고급형 그 해설지를 쭉쭉쭉쭉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양이 적은 거를 선택하고 이게 설명을 길게 설명한 자습서 형식의 얇은 문제집.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많잖아요. 가장 얇은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뭐 한참을 풀어도 10분을 넘게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은 해설지도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른 노트에 만들어서 아예 나만의 문제장이죠. 단어장이 아닌 네. 문제장, 해설장을 갖고 다니면서 그때 내가 왜 이걸 못 풀었지를 자꾸 반복함으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사실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면 네. 계속 어렵게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이 과정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슴에 딱 와닿네요.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 과정을 우리가 꾸역꾸역 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길은 어쨌든 되게 힘든 자갈밭 길과도 같은 거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 기본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려면 하영이가 얘기했던 어떤 제대로 된 계획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예, 눈에 띄는 건 토요일, 일요일 계획이 없습니다. 아, 토요일은 쉬어야 되니까요. 토요일, 주 5일 예, 근무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구체적인 진도 계획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없죠. 네. 이렇게 좀 마음속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요 날은 여기까지, 요번 주는 이 단원까지, 이 단원의 어떤 개념까지, 이 문제집은 몇 번 정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런데 이게 자신이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을 아마 가늠하지 못할 겁니다. 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공부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도형 단원이다. 도형 단원에 어떤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아마 한두 시간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걸 포함시켜서 한 달에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잡는 것이 이게 바로 현실적인 계획이고 그리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수정해서 네.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아, 나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차근히 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하영이가 수학 계획표를 따로 짰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아까 얇은 문제집을 한 권 선정했으면 자기가 월화 수목 금 토 일 중에 수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죠. 월요일은 40분일 수 있고요. 화요일은 20분일 수도 있고 수요일은 2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에 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찾은 다음에 그 가용 시간에 맞게 그 문제집을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부,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 뒤에 20분 정도를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시간으로 하는 거죠. 아까 뭐 요즘 친구들 화장에 좀 민감해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정말 거의 다 하거든요. 다 해요. 네.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뭐 옛날처럼 별로 유별난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러지 않아요. 다 하고 오히려 너 왜 안 하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그 정도예요? 많이들 다 하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보시지 말고 수학 문제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20분은 내가 즐겁게 나를 위해 예쁘게 꾸미고 다시 세수하고 네. 뭐 또는 먹는 거를 좋아한다면 수학 문제 풀고 나서 맛있게 먹는 시간을 뒤에 넣는가 보상의 시간을 이렇게 넣어서 재미있는 자신만의 계획표를 꼭 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또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표를 짤 수 있는 팁을 좀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영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예, 전체적인 평균이 그 상위 7% 정도 와. 그 우수하다고 나왔고요. 아주 특이한 게 그 작업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1.7%예요, 상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엄청, 수준이고요. 네. 네. 처리 속도는 무려 0.6%입니다. 이거는 거의 천재 수준의 와. 처리 속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다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얘한테 이제 좀 빼줘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시간 관리 같은 경우를 잘 못한다고 나와 있고요. 예, 수학 성취도로 가보면 와. 아이고. 현행은 52니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후행
즉 6학년 것과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저걸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정기적으로 있을 때는 매우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네. 시험이 이제 1년이나 있다 보는 거잖아요. 입학한 다음에. 그래서 공부를 집중해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 준비를 잘하게 되면 다시 성적이 그렇죠. 올라가서 극복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아, 네. 이런 결과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크게 건진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신감을 아무래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처리 속도나 단기 기억력만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을 또 같이 또 엮네요. 또. 네, 진짜 할 말을 얘기가 많으시네요. 선생님 성취도 평가 이제 받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현행을 좀 많이 틀렸습니다. 예, 기본이 부족하다는 증거고 연습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3번과 같은 문제는 간단한 1차 방정식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연습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꼭 하길 바라고요. 네. 후행도 15문제 중에 9개 맞았는데요. 간단한 계산인데 못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9번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3 대 5분의 4예요. 예, 이 B를 계산하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네. 양변에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영이는 이 4를 서로 약분했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예, 그래서 B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잊은 거죠. 그래서 B 계산에 대한 것을 헷갈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 후행을 특히요. 그러나 또 한편 대충 알고 있는 부분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메꾸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물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후행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현행의 기초를 잘 쌓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딱 지켜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좀 잘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수학 공부를 좀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하영이는 자신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거리들만 충분히 제공을 네. 해줘도 혼자 이렇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이나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구비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친구는 인강을 활용하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강퇴 직전까지 로그인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그런 직전까지 예, 이렇게 갔었는데 중학교는요 정말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무궁무진한 인강의 세계가 있거든요. 정말 다채롭고 네네.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재미있는 인강도 찾을 수 있고 주로 이제 개념 설명 위주의 인강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2-3개를 듣되 자꾸 아이디하고 비번이 헷갈린다면 즐겨찾기 해놓고 즐겨찾기 이름을 아이디와 비번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클릭할 때마다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오프라인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습관은 천재를 이긴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단기 기억력하고 그 속도가 천재적으로 좋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당일치기로 해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수학은 안 통해요. 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계획성을 갖고 공부하는 것만이 이 아이가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철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꾸준히 하는 습관을 자기도 들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일단 반은 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이 신청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계기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영이는 좋은 기회를 만났고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영이는 이제 수학 교과서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네. 다른 과목은 사실 암기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수학은 습관이 안 잡히면 단기적으로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매일매일 조금씩만 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도요, 중학교 1학년 하영이 더더군다나 이 자율학기제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수학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더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습니다. 기초를 잘 잡는 것부터 계획을 잘 짜는 것까지. 자, 하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하영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 함께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롤모델입니다. 친구든 선배든 그리고 친척 언니나 오빠든 아니면 위인이든
실천하고 계획하고 몸에 공부 습관이 밴 롤모델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제 결정적 탐방은 수학은 밥이답니다. 우리가 끼니를 거르지 않죠. 하영이처럼 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 투자만 하는 걸로도 성적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끈기입니다. 수학 공부해보다 보면 사실 머리로 할 때도 있지만 엉덩이로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 한번 끈기 있게 도전해보세요. 자, 결정적 한방 우리 이리 씨는 또 오늘 어떤 걸 또 준비했을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메모지입니다. 메모지요. 네, 이 메모지가 굉장히 그 쓸모가 많습니다. 특히 이 메모지는 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아마 많이 시중에 쓰는 많이 거잖아요. 있는데 네. 잘 붙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네. 이렇게 툭툭 붙는데 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가 그 인강을 듣고 싶어도 아이디를 비번을 자꾸 틀리고 네네. 잊어버리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또 중고등학교 때도 시간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아이디랑 비번을 써가지고 네. 컴퓨터 앞에 붙여놨어요. 그래도 너무 편해. 네. 이거 볼에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긴 저렇게 단순히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놓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생활을 계획적이고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하영이의 사연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공부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모님의 역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공부방에 계획표가 붙어 있는지, 만약에 계획표가 붙어 있다면 정말로 실천 가능한 계획표가 붙어 있는지, 없다면 오늘 아이와 함께 아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계획표를 짜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